여기는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사건을 검은 그림자라 불렀다. 이 이야기는 대학생인 나, 영민이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면서 시작되었다. 할머니 댁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낡은 집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난 그곳이 어릴 적부터 익숙해서 그런지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학 때는 뭔가 달랐다. 첫 번째 밤,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고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가운 느낌에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 검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려니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깜짝 놀라 불을 켜려던 순간 그 형체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말했다. 할머니는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몇 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 사건은 마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살던 한 가족과 관련이 있었다.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집에서 검은 그림자가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마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내 침대 옆에 있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불길함을 느꼈다. 나는 용감하게도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 순간 차갑고 오싹한 기운이 내 손끝에 스쳐 지나갔다. 그 다음 날 나는 마을 도서관을 찾아가 검은 그림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의 늙은 사서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무엇을 물어볼지 눈치챈 듯 그림자에 대해 알고 싶구나 라고 물었다. 나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수십 년 전의 낡은 기록들을 보여주셨다. 그곳에는 그 가족에 대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망 기록에는 아무런 이유나 설명이 적혀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그 가족은 저주받은 가족이었단다. 그들의 집에 무언가가 살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나는 그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것을 두려워해 밤새 불을 켜놓고 잠을 자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의 오래된 성당에 찾아가 그곳 신부님께 조언을 구했다. 신부님은 고개를 숙인 채 영혼들 중에는 아직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던 첫날 밤을 떠올리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검은 그림자는 나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내용은 무섭지만 분명한 것이었다. 그 가족은 이 마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다는 것. 나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다시 마을을 헤매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마을의 신문 보관소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다. 수십 년 전 그 가족은 마을의 원로들에 의해 쫓겨났고 그들의 집 주변에 무언가를 봉인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 검은 그림자를 다시 보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마을에서 할머니를 계속 뵈러 가면서도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서려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이고 이 이야기는 약 5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실제 사건이다. 당시 나는 서울 내곽에 위치한 오래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방세가 저렴했고 학교와도 가까워 나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뭔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무언가를 겪었다고 소문거리곤 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할 무렵 어느 늦은 밤이었다. 나는 과제에 몰두하느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층에 있는 다른 방들에도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평소 같으면 여기저기서 들리던 웃음소리나 수다 떨던 소리들 그리고 옆방에서 나는 TV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복도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누군가 화장실에 가나 싶었다. 그리고 곧 이어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신기하게도 발자국 소리와 함께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너무 규칙적으로 들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 발소리는 곧 내 방 앞에서 멈췄고 문틈 아래로 붉은 빛이 스르륵 스며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누군가가 내 방문 손잡이를 조용히 누르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어렴풋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는데 문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문은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나는 오싹함에 몸을 떨며 멈춰 서 있었다. 이미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고 나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이 공포스러운 경험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밤마다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항상 내 방 앞에서 멈추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방 문에 귀를 대고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군중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들은 내 방 앞에 이르러 멈추었다가 사라지곤 했다. 나는 그렇게 며칠째 공포에 시달리다 못해 이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날 어느 입주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들었나? 밤마다 복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건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전에 여기 불이 났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복도에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싸늘한 소름이 돋았다. 내가 겪었던 밤의 고요한 발소리에 정체를 그저 유령이나 환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그 고시원을 떠났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의 방문이었을지라도 확실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때 그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더위가 덜해서 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 숙소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역사 깊은 건물이라 그런지 왠지 모를 중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숙소의 주인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여기 처음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건네시며 이곳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중에는 이곳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이나 밤에 들린다는 정체 모를 소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낡은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밤이 되자 친구들은 모두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잠시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별을 보고 있었다. 문득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끼고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가고 있을 무렵 조용한 방 안에 갑자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장난치지마.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마치 그 소리는 우리 귀 속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점점 문 밖으로 향했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소리는 갑자기 뚝 멈췄다. 컴컴한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 끝자락에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우리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는 굳어버렸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방으로 뛰어들었다.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아침이 되어서야 할머니께 이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냥 오랜 귀신 이야기일 뿐이니 걱정 말아요.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날 일찍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을 떠난 이후로도 우리는 가끔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누구는 믿지 않았고 누구는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을 잊을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과 그 게스트하우스는 추억 속으로 희미해졌지만 그 밤의 공포는 여전히 내 기억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 다시 그 마을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아마도 다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을 보지 않길 바랄 것이다.